여러분,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전미 경제학회에 나와 있습니다. 샌프란을 진짜 한 10년 만에 와봤는데요. 진짜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시내 중심가가 노숙자로 많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호텔, 이 행사장과 겸하니 호텔이 힐튼 샌프란시스코 유니온 스퀘어라는 곳인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유니온 스퀘어 아주 다운타운 한복판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정말 거리마다 노숙자가 득실득실합니다. 좀비처럼 걸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 밤에 보니까 바로 이 호텔 맞은편, 정문 맞은편 거리에서 노숙자분들이 잠자리를 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로만 샌프란이 망가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와보니까 상황이 정말 훨씬 더 심각했고 우버 운전사 얘기로는 이 중심가에만 노숙자가 몰려 있고 뭐 옆으로 세네 블록만 가도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참 그 아름다웠던 샌프란 시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한편으로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도시 하나 망가지는 거, 뭔가 공동체 하나가 망가지는 게 순식간이구나. 좋았던 도시가 망가지는 게 순식간이구나. 정말 우리도 정신 차려야겠다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전미의 경제학교에서 얻은 인사이트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차차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참고로 오늘 이 리스트 보고 이번에 오는 빅샷을 보니까 이 작년에도 전미 경제학회 와서 저도 인터뷰했었던 테일러 교수가 오시고요. 연준에서는 쿠글러 이사가 참석하고 또 샌프란에서 열리니까 샌프란 연은 총재가 당연히 오셔야겠죠. 데일리 총재가 오시고 또 이 버냉키 의장이 오시더라고요. 이 버냉키 의장이 오시고 세션 들어가고 이와 별도로 후학들이 아예 특별 세션 만들어 가지고 이 벤 버냉키's Contributions to Economics 이 벤 버냉키가 경제에 기여한 그런 거를 기리는 그런 특별 세션도 열릴 정도로 많이 조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장을 좀 요약해 보자면은 모처럼 미국 증시 뜨겁게 반등하는 하루였습니다. 대장주 엔비디아 많이 올랐고요. 특히 테슬라 굉장히 8% 넘는 강력한 반등 랠리 보여줬고요. 지수도 4대 지수 모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러셀 2000도 1.7% 가까이 오르면서 굉장히 모습 좋았고요. 아무래도 연초니까 연초에 나오는 지표들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난해 말이 예상보다 너무 뜨거웠다면은 이제는 너무 뜨거운 것은 조금 내려놓는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루트로 좀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움직임이 전혀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여전히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다는 그런 점을 보여주는데요. 이번에 오늘 나온 최신판 GDP 나우 데이터 보시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 4분기 미국 GDP가 3.1% 찍혀 있었지만 이게 2.6 내려가더니 오늘은 2.4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을 보면은 역시 이번에 나온 ISM 제조업 지수였는데 이거를 보시면 설명이 나오죠. ISM 제조업 비즈니스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이 4분기 개인 소비 지출 성장률 4분기 실질 민간 투자 성장률 전망치가 3.2와 마이너스 0.7에서 3.0과 마이너스 0.9로 하향 조정됐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수치를 보시면 근데 이게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조업이 50이 기준치인데 49.3이 나와서 여전히 기준치인 50을 밑도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측치인 48.2를 뛰어넘었고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을 전후해서 계속 숫자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오르면은 기준선인 50을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제조업도 확장 국면으로 들어서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제조업이 확장 국면까지 들어가면은 사실은 굉장히 미국은 서비스와 제조업 모두 확장 국면에 접어들게 되죠. 실제로 미국 제조업 이게 적당히 사이클을 타는데 트럼프 1기 시절에 저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계속 50을 꾸준히 넘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서비스업이 호황인데 여기서 제조업까지 쌍끌이로 올려주면 미국은 상당히 좋은 추세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올해도 역시 경제에 문제가 없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 같고요. 증시는 결국은 미국의 탄탄한 경제를 반영하는 것이고 또 올해 트럼프의 전반적인 감세 정책 그리고 여러 경제 살리기 전략이 미국 기업의 이익을 더 높여준다고 가정했을 때 매크로 문제가 없고 또 기업 이익이 문제가 없다면 역시 2025년 올해도 미국 증시는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많은 월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지만 올해가 지나면 결국 S&P 500 어떻다?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지금 증시가 좀 조정받았을 때 꾸준히 바이 더 딥을 외친 톰리 역시 계속 증시 더 갈 수 있다. 상반기 7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최종
목적지가 얼마인지는 예측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 증시 성장이 마땅하다 이런 게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단기 관점에서만 보자면 조금 살펴볼 만한 변수를 몇 개 가져와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는 이분이 진짜 구루를 인정받거든요. 이 마크 미네르빈이라는 분인데 검증된 기간 동안 시장을 크게 뛰어넘는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냈기 때문에 이 스윙 트레이드엔 거의 일가견이 있는, 그래서 많은 교육도 하시고 글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쓴 글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분은 이런 포지션입니다. 이게 그 글을 보시면은 지난 12월 9일에 이미 S&P 500 숏을 쳐놨어요. 공매도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글을 같이 읽어보면은 자, 지금 장 이건 물론 오늘 반등 랠리가 벌어지기 이전 1월 2일자 글인데요. 이거를 주요 변수로 쓰고 있어요. 나스닥을 제외한 주요 지수들이 여전히 50일 이동 평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시장의 에너지가 아직 약하다는 거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나는 아직 약세로 본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공교롭게 나왔지만 시총이 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었죠. 테슬라가 8% 넘게 올랐죠. 엔비디아 좋았고. 근데 미네르비니가 이런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해석하기는 이거는 사실 펀드 매니저가 잘 모르겠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시총이 큰 종목을 방어적으로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강세의 신호가 아니고 오히려 약세의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네르비니가 볼 때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충분히 경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한다라는, 그래서 지나친 낙관에 따른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을 올리기를 나는 12월 9일 날 이미 대표적인 S&P 500 ETF죠. 스파이를 공매도했고 시장이 더 하락하거나 즉 돈을 더 벌거나 아니면 지수가 더 올라서 새로운 고점을 돌파해서 내가 손절할 때까지 이 포지션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공매도로 10% 정도 벌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 까이면 10% 증시가 더 올라가지고 전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 손절을 할 것이고, 아니면 내가 판단했을 때 하향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으니까 나는 여기서 더 먹을 거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자, 과연 이번에 미네르비니 해석이 또 맞을지 한번 다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분이 매우 검증된 단기 트레이딩 도사인 건 맞지만 항상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과 한번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미네르비니가 오늘의 장 회복을 보고 또 글을 새로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이 물어봤겠죠. 아니, 이렇게 장이 잘 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거래 철학과 접근 방식은 보수적인 공격적인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잠재적 보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공격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위험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추가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옐런의 유산이 너무 크다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매경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진짜 문제긴 문제입니다. 올해 미국 국채 만기 도래 규모가 무려 3조 달러에 이르는 가운데 단기채 비중이 너무 커서 채권 시장에 잠재적 불안이 되고 있다. CNBC 보도였는데 원전은, 그러니까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국채 규모가 3조 달러 정도 되는데 만기 도래분 중 상당 부분이 단기채다. 근데 미국 정부가 이번에 만기 도래하는 단기채를 중기물, 장기물로 롤오버를 하면 채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게 뭐냐? 이거 바이든과 옐런의 작품이죠. 작년에 장기물 금리가 너무 중간에 오르니까 이게 경제를 막 압박을 했잖아요. 긴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했죠. 그러니까 결국 옐런이 돈은 써야겠는데 장기물 금리가 오르면서 긴축 효과가 너무 세니까 결국 단기채로 다 돌려가지고 돌려막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기채니까 만기가 빨리 돌아오겠죠? 그게 올해부터 막 쏟아진다. 얼마나 쏟아지냐? 미국 재무부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행한 국채 규모가 26조 7천억 달러로 23년 전년 대비 28.5% 급증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단기채로 알려졌다. 통상 단기채 발행 비중은 전체 발행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하지만 재무부는 옐런 정부 시절에 이거를 굉장히 팍팍 늘려왔다. 이거를 결국 단기채를 또 단기채로 비겁하게 돌려막기 할 수는 없잖아요. 비중을 역사적 평균으로 돌려놔야죠.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이거 상당수를 5년짜리 또 10년짜리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중기물, 장기물 채권 발행이 늘고 그러면 또 장기물이 다시 상승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장기물 금리 상승이 또 증시의 멀티플을
제한하는 그런 효과, 이렇게 경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오늘도 마침 증시가 좋음에도 장기물이 또 올라서 10년물이 4.6을 넘었습니다. 여튼 이런 것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또 결론적으로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 탄탄하고 결국 1년이 지나서 중간에 어떤 범피한 길을 우리가 겪을지 모르겠으나 여튼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내년 이맘때 지난 1년을 반추해 보자면 아마도 지수는 결국 지금보다 올라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월가의 생각이고 제 생각인데요. 하지만 24년보다 확실히 조금 탄력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게 또 월가의 컨센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일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